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5살 결혼 5년 차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을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콘텐츠 제작 회사의 사원으로서 제법 능력 있고 여자 마음을 잘 아는 훈훈한 남편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번에 호감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가르쳐주는 다정한 모습부터 항상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태도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남편도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요. 능력과 매너, 외모를 두루 갖춘 사람을 딱히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던 중 직장 동료가 저를 찾아와 물었어요. 너 정말 그 선배랑 진짜 사귀는 거 맞아? 너 그 선배 소문 다 들은 거 맞아? 저는 우리 사이를 고백했으니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소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결혼할 여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내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관계였는데 그 여자와 남편의 어머니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해서 결혼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고 했어요. 또 마침 그때 입사했던 저를 만나면서 남편이 자연스럽게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됐다는 소문이 이미 직장 내에 퍼져 있었더라고요. 저는 조금 찝찝한 마음이 있었지만 당시 남편에게 파고들리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기야, 지나간 사람이랑 너랑은 아무 상관없고 너랑 결혼하면 내가 어머니랑 잘 지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거야.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있고 나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안 좋은 소문으로 먼저 접했던 분이라 괜히 두려움도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소문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다정다감하게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역시 소문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껴안아 주시기까지 했어요. 얘기해 보니 더 좋은 아가씨네. 우리 주선이가 이렇게 착하고 순한 양 같은 아이를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요즘 아가씨들 중에는 선배처럼 사나운 사람들도 있던데 내 맘에 쏙 드네. 나도 마음 다해 잘해줄 테니까 잘 부탁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며 웃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주변의 걱정을 잠재우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자신이 생겼어요. 절 걱정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말이죠. 남편과 저는 꽤 오랫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한동안 꿈같은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관심이 많아서 자주 찾아봐야 하는 정도의 수고로움은 있었지만 주변에서 흔히들 겪는 이상한 시집살이는 없었죠. 그리고 결혼 생활 또한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남편이 자기야, 이제부터 어머니 찾아뵙는 건 나 혼자 갈게. 주말에 자기도 쉬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귀찮게 하니까 라고 하며 저를 배려해 주어서 더욱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가끔 가족 전체가 식사 자리를 가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게 아가 너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지? 라고 물어주셔서 저도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요즘처럼 행복한 날들이 없어요, 어머님. 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래 그래야지 하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이어지는 행복한 집안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 안에 담긴 내막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편은 결혼 이후로 자주 집을 비우곤 했어요. 회사 일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책임자이다 보니 새벽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고 잘못되는 경우엔 뒤집어 엎는 경우도 많아요. 게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철야 작업을 하는 빈도수가 더욱 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도 틈틈이 살피셨는데 워낙 존재감이 큰 외아들인지라 애지중지하셨죠. 그렇게 남편은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임신 준비도 할 겸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그 회사에서 남편이 일하는 패턴을 알고 있기에 큰 의심이나 걱정은 없이 잘 지냈습니다. 오히려 저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마음 편한 생활을 하였고요. 하지만 그 마음 편한 생활이 그동안
아주 멍청했던 시간들이란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루는 남편과 외식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남편이 며칠 동안의 철야 작업을 마치고 그날은 저녁에 맞춰 집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정말 손꼽아 기다려온 날이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아가 미안한데 내 아들 좀 지금 보내줄래?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데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성이 좀 보내다오. 라고 하셨죠. 솔직히 저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찾지 않고 남편의 도움을 찾으시니 그 절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니 점점 시어머니 전화가 잦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직접 전화를 해 남편을 불렀어요.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은 집에 못 들어오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짜가 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겨우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온 날에도 갑자기 전화를 받고는 밤늦게 다시 회사로 출근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꼭 지금 다시 가서 일해야 해? 라며 끌어안고 남주기 싫어 앙탈을 부려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만 남편은 짜증 섞인 말로 왜 이래? 진짜 나 지금 당신이랑 이럴 시간 없어 좀 비켜. 라며 매몰차게 뿌리치는데 이런 남편을 보며 어딘가 처음과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출근길을 직접 운전해 주기도 하며 바래다 주었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한 채 남편이 알아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원래 제가 알던 사무실이 아닌 낯선 오피스텔로 향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쳐다보며 여기 왜? 라고 하니 여기 협력 제작사 사무실이야. 요즘은 주로 여기서 일해. 라고 했죠. 요즘은 법인 오피스텔에서 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며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로 남편을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흐뭇했던 기분이 지금 저에게 너무 큰 자괴감으로 바뀌어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쁜 남편을 위해 집에서 가끔 마주치는 남편을 위해 더욱 애정을 쏟아주었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남편은 피곤한 듯 귀찮은 듯 대꾸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부부에게도 자식을 관계를 회복시킬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저의 임신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어떻게 알릴까, 어떻게 놀래켜줄까 생각하던 중 그날 시어머니한테 또 문자가 왔어요. 아가야, 오늘 주성이 보고 우리 집 좀 와달라고 해도 되지? 내가 또 허리가 말썽이구나. 라고 하는 문자였죠.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은 마음에 서프라이즈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시댁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마침 시어머니도 오랫동안 못 뵈었기도 했고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끼리 나누면 배가 되니 그날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저를 반가워해 주실 거라는 시어머니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당황해 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없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면서 요가 매트를 깔고 아령으로 운동까지 하고 계셨고요. 그때부터 애써 부정해온 의심의 씨앗들이 마구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은 어디 갔어요? 그리고 허리 아프다면서 운동하고 계신 거세요? 라고 하니 주성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회사에 나가봐야 한다지 뭐야. 그래서 밥만 먹고 또 바로 갔어. 너도 알지? 요즘 일 바쁜 거. 여기 주성이 없으니 얼른 집에 가라. 나도 좀 피곤하다. 라고 하시는데 이상하리만큼 시어머니가 부자연스럽고 차갑게 절 대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스러워 저의 임신 소식조차 알리지 못한 채 떠밀려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제 발은 집으로 향하지 않고 마음이 이끄는 한 곳으로 향했죠. 바로 일전에 제가 남편을 내려주었던 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그 근처에서 저도 모르게 잠복을 하고 있었고 잠복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동안 제 지인들이 바쁜 남편을 두고 농담 삼아 하던 말들이었죠. 남편이 계속 집을 비우면 뭐가 문제가 있긴 있는 거지라는 말부터 새 살림 차리고도 몇 년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말까지
지인들의 저런 말에 우리 남편은 아니라고 스쳐 지나가듯 단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말들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싶어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하던 찰나 저 멀리서 누군가와 걸어 나오는 남편을 보고 기절할 뻔했네요. 남편놈이 낯선 여자의 팔짱을 끼고 허리를 감싸며 연신 포옹까지 하는데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그 모습에 몸속에서 불덩이 같은 게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걸 보니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 남편 머리채를 잡고 한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야겠다 싶어 달려가는데 당하고만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제지하려 들더라고요. 당신 왜 여기 와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며 남편은 드라마 속 불륜 남들이나 할 법한 말들을 줄줄 뱉었습니다. 이러면 내가 가정을 지킬 수가 없잖아. 진짜 창피하게 왜 이래? 라는 말까지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서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남편은 정말 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해서 남편을 만났던 것처럼 남편은 또다시 회사에 갓 입사한 직원과 바람이 난 거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 남편은 그 여자를 퇴사시키고 대신 오피스텔을 구해주었는데 저를 밀치고 달아난 그 두 인간을 뒤로하고 저는 일단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날 새벽이 되도록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임신이 된 걸 알자마자 이런 날벼락을 맞으니 이게 대체 뭘인가 싶어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혼자 생각을 되짚어 보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제일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듯한 느낌 그리고 당황스러워했던 그 모습들. 만약 시어머니가 남편놈의 모든 걸 알고 있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싶었고 남편놈은 대체 무슨 돈이 생겨서 새 살림을 차릴까 싶었어요. 남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여자가 왜 남편한테 저렇게 붙어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오만 가지 생각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일단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 짧은 질문 뒤에 길고 충격적인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귀에 박히는 듯한 한 목소리로 그러게 순리대로 살아가지. 왜 남편 뒤를 밟아서 이 사단을 만드는 거냐. 이 사단을 일하며 소리를 지르셨고 계속해서 저를 향해 어이없는 질책들을 던졌습니다. 이미 제가 알던 온화하고 인자한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네가 오죽 못났으면 내 아들이 저러냐. 내가 너한테 한 소리야 할까 싶다가도 참았다. 그래도 내가 더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 집안 잘 지키고 더 모르게 쉬쉬했는데 근데 그걸 네 손으로 무너뜨리냐. 얘가 곰탱이 같아도 저렇게까지 밀어날까?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다 참아내라. 어디 가서 내 아들 얘기 뻥긋하면 나도 그 다음엔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행동 똑바로 해. 알았어. 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그럼 어머님 말씀이 지금 불륜 저지른 당신 아들보다 눈치 없는 제가 더 잘못이란 말인 거세요? 지금 그게 할 말씀이세요?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요. 저 임신했어요. 주성의 아이를 가졌다고요. 라며 울부짖는 시어머니. 그럼 더 잘 됐네. 그냥 살아. 그게 네가 이 집안에서 할 일이야. 임신까지 된 마당에 어쩌겠어. 네가 스스로 부족한 거 반성하면서 네 남편 돌아오게끔 잘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을 알았습니다. 순한 성격 탓에 혼자 속으로만 알았어요. 저의 부모님께 친언니에게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 말대로 임신까지 된 마당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렇게 한동안 정신줄을 놓고 지내다 남편을 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큰 결심을 하고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던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우편함을 다 뒤져 남편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보게 되었고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배를 누르니 남편은 없고 여자만 있더라고요. 저는 다짜고짜 그 집으로 쳐들어가 이제라도 남편한테 여태 받은 돈이랑 이 오피스텔 빼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서로 험한 꼴 안 보이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만약 내 말대로 안 그러면 남편 회사부터 해서 인터넷이든 어디든 다 상간녀라고 퍼뜨려서 사회에서 매장시킬 거고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네 인생에 주운 글씨 남길 거라 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했지만 일부러 강하게 질러버렸습니다. 근데 그 상간녀는 예상과 달리 너무나 당당하게 제 눈을 쳐다보며 여유있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보세요. 어디 당신이 그럴 수 있을지. 당신 임신까지 했다며 임신까지 한 마당에 애를 애비 없는 애로 키우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리냐고 했어요. 그러니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당신 남편 돈일까? 이 집이랑 여기 살림들 그리고 나한테 주는 용돈까지 이걸 다 당신 남편 혼자서 마련한 것 같아?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당신 남편 회사에서 그 정도 아니라는 거. 당신 남편 먹고 살기 싫지 않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그 집도 살만하잖아. 어디서 주제넘게 멍청하게 나대고 있어.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갑자기 발끈하지 말고 자세히 알면 알수록 그쪽만 힘들어지니까 그냥 포기하고 애나 키우면서 살라고. 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남편이 바람핀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억지로 꾹 참으며 내가 당당한지 열이 받아서 니까짓게 뭐라고 그딴 소리를 짓걸려? 너는 그래봤자 유부남 뒤나 쫓아다니며 한심하게 사는 인간 바닥 중 바닥 아니야? 뭐 왜 그러고 살아? 네 엄마 아빠도 더 이러고 사는 거 아니? 네 친구들은 알아? 더 나한테 이렇게 당당하면 네 가족들하고 지인들한테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봐. 유부남 꼬셔서 이딴 더러운 인생 살고 있다고. 어딜 인간 이하의 벌레 같은 짓거리 하고 다니는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말을 이따위로 해? 한 번 사는 인생 참 더럽게도 산다 쯧쯧 지저분하게. 라고 하니 그 상간녀가 흥분해 선소리를 지르더니 제게 실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아차 싶었는지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상간녀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글쎄 남편놈이 회사의 투자금을 상간녀와 함께 횡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남편놈 혼자 회사 투자금을 도맡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상간녀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둘이 눈이 맞아 그 후 같이 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그 후 남편놈은 꼬리가 길면 걸릴 거라며 상간녀를 일부러 퇴사시켰던 거고요. 그 이후로 남편놈 혼자 투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놈과 상간녀를 더 단단히 만들어준 게 바로 이 검은 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놈은 제게 야 다 들었다며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살자. 내가 생활비는 그 전처럼 꼬박꼬박 챙겨줄 테니까 조용히 살자고. 너도 나쁠 거 없잖아. 라고 하는데 그러던 중 시어머니마저 제게 전화를 해서 내가 경고했지 않냐. 왜 자꾸 미꾸라지처럼 감을 휘저어서 일을 키우려고 그래.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 가지고 트집 잡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주성이나 그 여자나 독립투사다 마찬가지. 너는 이 한 몸 바쳐 그런 일 할 수나 있냐. 너도 우리 주성 때문에 편하게 살잖아. 며느리라고 나한테 용돈 한 번 더 주는 적도 없으면서 그 여자애는 나한테 용돈 쓰시라고 돈도 50만원 30만원씩 턱턱 주더라. AU 며느리보다 더 며느리 같으니까. 그러니 내가 주성이란 게 사이를 이리저리 숨겨줄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데 세상에 아니 그럼 시어머니도 이 검은 돈의 출처를 명백히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돈이 좋아서 쉬쉬거리며 남편의 불륜 행각과 횡령까지 눈 감아주고 있었다니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상간녀의 도움으로 남편이 큰돈을 만지기 시작하니 아주 상간녀를 며느리 삼고 싶어하는 기색에 꼴 같지도 않다 생각했어요. 귀한 사람 하며 상간녀를 떠받들어 부르는데 저는 그 순간 이런 악마 같은 인간들을 다 박살 내버리고 뒤질 생각 안 하고 싹 다 정리해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따박따박 뒤에 못지않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니 이제 그쪽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까지겠네요.
당신 아들과 상간녀가 독립투사라고요? 아니, 독립투사가 그런 비열한 짓거리도 한다고요? 어디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당신 아들이랑 상간녀로 비교해요? 어머님이 진정한 독립투사가 뭔지 모르시나 본데 내가 보여줄게요. 다 당신 아들이랑 그 상간녀 신고할 거예요. 아주 고맙게도 무식한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랑 그 상간녀가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 술술 말을 해줬네요. 이것도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다음번에 경찰서에서 보고 그 다음번엔 법정에서 보자고요. 내가 콩밥 먹여줄 테니까 이 지긋지긋한 집안 인간들 가만한다 아주라며 소리를 내쳤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더 불같이 소리를 내는데 뭐 콩밥 같은 소리 하네. 너 같은 것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애라는 걸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뭘 할 수 있냐? 집에서 멍청하게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주제에 증거도 없으면서 나서지 마라. 이 통화가 증거나 돼? 그냥 말만 한 거지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쩔 건데라며 또 한 번 저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천 곧바로 실행에 옮겼고 남편 직장을 제 발로 직접 찾아갔어요. 사장을 만나 이 모든 얘기를 하려고요. 남편 놈은 제가 나타나자 사색이 되어 내가 거기서 손 떼면 되잖아. 그리고 걔랑도 정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우리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아기 낳고 잘 키워보자. 그동안 내가 너한테 많이 무심했지라며 절 가로막는데 천 그런 남편 놈을 철저히 밀치며 내가 못할 줄 알았지? 내가 등신인 줄 알았지? 내 모든 걸 걸고라도 덧쳐 넘을 거야. 그리고 뱃속에 아기 운운하면서 개소리하지 말라며 바로 사장님과 독대를 했어요. 저는 여태 제가 들었던 모든 내용을 얘기했고 혹시 몰라 경찰서에도 아예 신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멘붕이 된 얼굴을 하며 확인 후 바로 연락 주겠다고 했고 사장실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남편 놈을 밀치며 죗값 제대로 받아라며 나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 만나서 착하게 살 때 다 제 덕인 줄 몰랐죠? 당신 아들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 여기 사장한테 당신 아들이랑 상간녀가 한 짓거리 전부 다 얘기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당신 내가 못할 거라고 했지라며 하니 시어머니는 전화를 뚝 끊더니 5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마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들에게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건 거겠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180도 태도가 돌변해서 내가 못나서 아들을 그렇게 키웠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내가 한 말들 다 거짓이라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밖으로 돌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잖니?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하렴. 내가 지금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게라며 싹싹 비는데 저 또한 그 말 듣자마자 아무 소리 안 하고 전화 바로 끊어버리고 바로 시댁 관련된 사람들과 남편놈 전화는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제 말 한마디에 모든 일은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어요. 검찰에서도 재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았죠. 남편놈과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몇 번이나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그 상간녀도 같이 조사를 받았죠. 결국 그 두 사람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적발되었고 횡령의 피해액이 크고 계획적 상습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자그마치 1억 5천이라는 돈을 횡령했더라고요. 그들은 각각 징역 10월과 1년 2월을 선고받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합의 후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어요. 거기에 저도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어요. 아마 남편놈과 시어머니는 있는 돈 없는 돈 싹 다 긁어모아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하는데 돈 다 썼을 거예요. 게다가 저랑 재산 분할 위자료까지 주어야 하니 빈털터리가 되었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아주 속이 시원하고 제대로 복수해 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잇따라 닥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전 남편놈과 이어지는 끈이 없어진 것 같아 하늘이 절 도와준 게 아닌가 싶어요. 비록 뱃속 아기는 없지만요. 그리고 지금은 전 남편이 일하던 그 자리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 전부 좋은 사람들이라서 저를 토닥였어요. 사장님 또한 제 능력과 강직한 모습을 보시곤 횡령 사태 잡아준 공도 인정해 주어 좋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로 남편 놈이 바닥에서 소문이 쫙 퍼져 이쪽 근처는 취직도 안 되고 지금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데 어미랑 둘이서 움막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몰랐던 남편과 시모는 보기 좋게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 남편과 시모에게 당해 복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당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면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막상 해보니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제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모두 용기 잃지 않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